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일거들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강인욱입니다. 2013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60개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1대1로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경제적인 전략에 왜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기원전에 경제를 움직였었던 동서양 무역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노 길이었었던 과거의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현재 우리에게 돈이 되는 실크로드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등장한 유목문화는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북경 일대까지 똑같은 초원으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강력한 기마와 청동기로 무장한 유목민들이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세계를 거미줄처럼 잇는 교역로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황량한 초원이 유목민들의 터전이 된 것은요, 사소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원래 유라시아 초원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풀을 먹을 수 없거든요. 가끔씩 농담처럼 왜 파전에 파 없으면은 잔디 뜯어 넣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랬다가는 인간은 위가 4개가 아니라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없어요.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그 풀을 내가 직접 뜯어먹을 것이 아니라 그 풀을 뜯어먹는 동물을 키우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털과 고기를 얻어서 유목경제가 도입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고기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의 공급원인 곡물, 다양한 생필품들을 얻어야 됩니다. 즉, 유목민은 단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변에 교역을 해야 될 정착민 집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반대로 정착민들은요, 농사를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농경민들이 정말 귀한 게 무엇이냐? 바로 단백질의 공급원인 고기이고요. 또 추운 겨울에 필요한 모피와 가죽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목민들한테는 가장 흔한 것이 정착민들한테는 가장 비싼 것이고, 또 반대로 정착민들한테 가장 흔한 것이 유목민들한테는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유목민과 정착민들은 뭐 가끔씩 다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물품을 교역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발전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의 이 위대한 역사는요, 유목과 농경이 만나는 시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초원의 유목민들은요, 거칠고 무식하고 약탈을 일삼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어요. 이 유목민들은요,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광활한 초원에 있으니까.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장사 수완도 좋지 않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알 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캐시미어라고 보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한 그 양모를 갖다가요, 같은 무게의 곡물로 교환하는 것도 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가지가 없죠. 유목민들한테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순간 정착민들의 그 장사치들은 막 바가지를 씌우고 값을 올리는 거예요. 또 유목민들이 글자를 안 써요.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로 약속을 하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데, 이게 달코 다른 장사꾼들이 보기에는 요즘 말로 하면 호갱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말 속이기 쉬웠을 겁니다. 호갱이 된 유목민 덕택에 정착민들은 싼 값에 모피나 유제품들을 사들여서 비싸게 되파는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바로 그러한 부의 축척이 실크로드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슬라베치섬의 앵무새, 사마르칸트의 강아지, 신비한 남해에 있는 수정 베개, 이게 홈쇼핑의 카탈로그나 여행 상품이 아닙니다. 1300년 전 당나라로 들어왔었던 수입품 목록입니다.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이 책은요, 그림이 한 장도 없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막 사고 싶어져요.
그럴 정도로 당나라로 온 명품들을 보고 매력적인 말로 찬양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국적인 물건들은요, 그 자체로도 강한 힘을 지닙니다. 미지, 신비한 재료, 환상과 호기심, 그리고 나는 더 좋은 거 사야지 하는 소비자들의 경쟁 심리, 이런 게 더해지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엄청난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가 신제품이 나오면은요, 대기표를 뽑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국력을 과시했었던 당나라 시절에도요, 사람들은 낯선 물건에 열광했죠. 그렇게 오늘날 무역이라고 하는 국가 간 거래는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호떡, 호두, 호박, 후추, 우리 주변에 호라는 이름이 붙은 물건들이 많아요. 오랑캐를 의미하는 호라는 이름이 보통 중국 것이 아니란 뜻이죠.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들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왔었던 그 화려한 이국적인 물건들이 하나 안 다치고 그 사막을 건너왔다. 아마 황량한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쌓여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명품들을 나르고 움직였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돈이 움직인 것입니다. 명품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품을 과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사실 약 2000년 전에도 명품을 과시하다가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유목제국이라 불리는 흉노입니다. 당시에 동서양을 통틀어서 흉노의 군사력은 유라시아 최강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흉노를 막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흉노를 몰아낸 것은요, 그 다음을 이은 한나라였는데요. 한나라의 접근 방식은 완전 달랐어요. 한나라가 유라시아 최강이라는 흉노를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흉노에 맞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명품 공세였어요. 뇌물을 바칩니다. 진나라처럼 거대한 만리장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월에 엄청난 양의 비단, 실기 그릇, 각종 특산품, 수많은 공료들도 같이 바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년같이 엄청난 양의 사람과 물자를 흉노에게 바치는 것은 한나라에게도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흉노가 명품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흉노는 따로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이나 곡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작고 귀하고 말 등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지 않아도 중국이 겨울만 되면 알아서 다 조공품들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주변 지역을 정복할 동기가 사라지죠. 점차 세력이 와해되죠. 결국 흉노는 분열되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고학자들이 흉노 고문을 발굴해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흉노가 멸망하기 직전에 무덤들을 발굴했는데 유목 생활을 했던 흉노의 무덤에서 중국제 유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난 것이에요. 겉으로는 유목 생활을 좋아하는 흉노였지만 이미 속으로는 중국 사치품을 좋아하는 풍습이 깊숙이 침투했던 것이죠. 그렇게 흉노가 중국제 명품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중국은 흉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와 외교적인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흉노가 몽골, 중국 북방에서 있을 때 중앙아시아 사막지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뚫어서 서역 지역과의 길을 연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실크로드는요, 자유무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보호무역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요즘 중국의 디지털 만리장성이 화제입니다. 저도 한번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구글 기반의 클라우드나 카카오톡도 잘 안 되고 중국은 이와 같이 외국에서 나온 IT 산업과 인터넷을 받는 대신에 자국의 시스템들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15억 인구라고 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되 그들의 정보 유입은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디지털 만리장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고대 역사의 원동력은 문명 간 교류의 힘이지 문명을 차단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어서 자신만의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유라시아 최대 강국이었던 흉노를 무너뜨린 것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흔들었었던 사치품들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막을 뚫고 일구어낸 실크로드라는 경제적 네트워크는요, 이후 당나라에 이르러서 최고의 문화 융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토대로 실크로드를 장악해 명품을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차지했습니다. 진정한 번영의 길이 무엇인지는 아마 역사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우리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모두가 주목하는 컨텐츠,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음악, 그 모든 명품들은요, 지역, 국가,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이 세상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크로드는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실크로드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크로드는 없는 길에 내가 무조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득이 될 때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가면은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정보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만의 실크로드에서 명품을 찾고 그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곳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일 것입니다.